제 이름은 김수진, 27세, 서울 중심에 있는 광고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삶은 강남의 넌사인처럼 반짝였고 바쁘지만 다채로운 날들로 가득했으며 진실한 사랑과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소박한 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삼각관계 드라마에 휘말리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제 마음은 산산조각 났으며 명예는 더럽혀졌고 친구, 동료, 심지어 낯선 사람들의 SNS에서 열띤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모든 일은 유명 화장품 브랜드의 광고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시작되었어요. 그때 처음 만난 사람이 이민호였어요. 30세, 키 크고 잘생긴 남자, 봄 햇살처럼 따뜻한 미소와 사람의 마음을 꿰뚫는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죠. 민호는 프로젝트 팀장으로 주변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었어요. 그는 제게 작은 것까지 기억했어요. 비 오는 서울에서 우산을 잊어버리는 제 습관, 발표 전 긴장할 때 입술을 살짝 깨무는 버릇까지, 강남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일할 때 건물이 조용해지고 도시의 불빛이 창문을 비출 때면 민호는 조용히 제 책상에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설탕 없이를 놓아주곤 했어요. 종이에 적힌 메모와 함께요. 수진아, 좀 쉬어. 너무 무리하지 마. 그 작은 배려가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마치 드라마 속 장면처럼 우리는 금세 친한 친구가 되었어요. 한강을 따라 걷는 저녁, 반포대교의 불빛이 물 위에서 반짝일 때 민호는 홍대의 작은 카페를 열고 싶다고 말했어요. 직접 커피를 내리고 기타를 치며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꿈을요. 저는 부산에서 보낸 어린 시절을 이야기했어요. 해운대 바닷가에서 석양을 보며 미래를 꿈꾸던 때를요. 우리의 감정은 아이유의 발라드처럼 자연스럽게 피어났어요. 부드럽지만 가슴을 울리는 멜로디처럼. 어느 날 밤 강남의 고층 빌딩 불빛 아래 민호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빛났어요. 수진아, 내가 세상을 다 줄 순 없지만 내 세상 전부를 너를 지키는 데 바칠게. 그 말은 제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저는 운명을 만났다고 믿었어요. 그 순간만큼은요. 하지만 그 행복은 서울의 소나기처럼 짧았어요. 어느 날 오후 민호가 회의실에 전화기를 두고 갔을 때 화면에 메시지가 떴어요. 오빠, 저녁 꼭 챙겨 먹어. 김밥이랑 불고기 준비했어. 지은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민호에게 물었어요. 그는 박지은이라는 여자친구가 있다고 인정했어요. 3년 동안 사귄 사이라고요. 하지만 그는 고통스러운 목소리로 덧붙였어요. 수진아, 지은이랑 나는 예전 같지 않아. 그녀는 로펌에서 너무 바빠서 우리 거의 대화도 안 해. 너한테서 내가 잃어버린 동질감을 찾았어. 그는 제 손을 잡고 눈물이 고인 눈으로 애원했어요. 저를 떠나지 말라고요. 저는 충격받았지만 사랑 때문에 눈이 멀었어요. 그가 지은과 곧 헤어지고 나와 함께할 거라는 말을 믿었어요. 마음속으론 갈등이 가득했지만 그의 눈빛을 볼 때마다 저항할 힘이 없었어요. 그 후 몇 달, 저는 두 얼굴로 살았어요. 낮에는 활기찬 수진, 강남의 고급 카페에서 동료들과 케이팝을 들으며 웃는 여자였죠. 하지만 밤이 되면 혼자 고통과 마주했어요. 민호는 여전히 달콤한 순간들을 선사했어요. 명동거리에서 떡볶이와 오뎅을 먹으며 웃던 밤, COAX 극장에서 손을 잡고 영화를 보던 시간, 새벽에 보낸 긴 카톡 메시지들. 그는 자신의 꿈과 감정을 털어놓았어요. 하지만 지은 생각은 멈출 수가 없었어요. 민호 말로는 그녀는 유능한 변호사로 큰 소송에 매여 바빴지만 그를 세심히 챙겼어요. 손뜨개 목도리, 정성스레 만든 하트 모양 김밥이 담긴 도시락, 그가 좋아한다고 했던 한정판, 스니커즈까지 선물했대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은 수천 개의 바늘로 찔리는 듯 했어요. 질투했지만 질투할 자격이 없었죠. 저는 제3자였으니까요. 끊으려고 했어요. 어느 날 카톡으로 민호에게 보냈어요. 우리 그만하자. 누구를 상처 주고 싶지 않아. 하지만 그는 이태원에 있는 제 기숙사 앞에 나타났어요. 서울의 비에 젖은 옷 절박한 눈빛으로. 수진아, 너 없으면 안 돼. 조금만 더 기다려줘. 다 정리할게.
그 애원이 저를 무너뜨렸어요. 진정한 사랑은 모든 걸 이겨낼 거라 스스로 다독였지만 이성은 계속 경고했어요. 저는 고통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고요. 결국 모든 게 무너진 건 서울이 초겨울 추위와 불빛에 잠긴 어느 저녁이었어요. 지은이 민호의 전화기에서 제 메시지를 발견했어요. 밤 11시 그녀가 전화했어요. 떨리는 목소리, 하지만 분노로 가득했죠. 당신 누구야? 감히 내 행복을 망쳐? 내가 민호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알아?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조용히 울었어요. 지은은 말했어요. 민호의 생일에 청담동 고급 레스토랑에서 프러포즈할 계획이었다고. 반지를 사기 위해 6개월 치월급을 모았고 그를 위해 미국 지사로 가는 기회를 포기했다고. 그가 날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냥 선택지였어.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어요. 그 말은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어요. 저는 죄인이 된 기분이었어요. 지은은 침묵하지 않았어요. 카카오톡과 인스타그램에 긴 글을 올렸어요. 제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뻔뻔한 여자가 그녀의 연애를 망쳤다고 적었죠. 그녀는 민호를 위해 밤새 도시락을 준비했던 밤들, 영화 보러 가기 위해 일정을 비웠던 시간들, 배신당한 고통을 털어놓았어요. 그 글은 친구, 동료, 심지어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졌어요. 사무실에서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몇몇 동료는 뒤에서 속삭였어요. 여자 후라고, 가정 파괴자라고. 친한 친구들은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드라마에 엮이고 싶지 않다고 했죠. 하지만 저를 옹호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카톡으로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민호가 우리 둘을 속인 진짜 잘못이라고. 여론은 둘로 갈렸어요. 지은을 동정하는 사람들, 그녀가 사랑을 위해 모든 걸 바쳤다고 믿는 이들, 그리고 저도 민호의 감정 조작 피해자라고 말하는 이들. 인스타그램과 네이버 카페에 달린 댓글들은 날카로웠어요. 저런 여자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해. 저런 남자가 문제지. 저는 세상의 현미경 아래 놓인 기분이었어요. 민호와 마주하기로 했어요. 삼청동의 작은 카페, 나무 벽과 녹차 향이 감도는 곳에서 저는 그를 마주 앉았어요. 눈물을 참으며 물었어요. 왜 나한테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 민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목소리는 작았어요. 수진아, 나 둘 다 사랑해. 지은이는 나한테 안정감을 주고 너는 새로움을 줘.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 고백은 제 가슴에 마지막 칼을 꽂았어요. 제 사랑은 그의 감정 놀이의 일부였을 뿐 저는 일어섰어요. 난 선택지가 되고 싶지 않아. 그리고 돌아섰어요. 카페의 피아노 음악이 작별처럼 울렸어요. 하지만 후폭풍은 멈추지 않았어요. 지은과 민호는 곧 헤어졌지만 저는 전혀 홀가분하지 않았어요. 지은의 글이 SNS에서 계속 공유됐고 비난의 화살이 저를 겨눴어요. 가정 파괴자라는 댓글. 하지만 위로의 메시지도 왔어요. 민호가 저를 이용했다고요. 저는 많은 동료의 존경을 잃었어요. 명동에서 떡볶이를 먹으며 웃던 친구들, 홍대에서 노래방을 가던 친구들이 멀어졌어요. 제 자신에 대한 자신감도 잃었어요. 이태원 아파트에서 밤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어디서 잘못된 걸까? 민호와의 순간들, 한강에서의 손잡기, 강남 불빛 아래의 약속은 여전히 저를 괴롭혔지만 이제는 고통스러운 기억일 뿐이었어요. 저는 여의도에 있는 새 회사로 옮겼어요. 고층 빌딩과 바쁜 분위기가 과거를 잊게 해줄까 싶었죠. 서울의 심리 상담사를 찾았어요. 상담은 매번 진실과 마주하는 시간이었어요. 잘못된 사람을 사랑했고 더 일찍 떠나지 않은 내 잘못도 있었죠. 스스로를 용서하는 법을 배웠지만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민호와의 짧은 행복, 그 꿈 같은 순간들은 가끔 떠올랐지만 더 이상 저를 흔들지 못했어요. 제 이야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어요. 어떤 이들은 카톡으로 위로했어요. 민호가 감정을 조작했다고, 그가 잘못이라고. 하지만 다른 이들은 인스타그램에 비난을 쏟아냈어요. 지은의 연애를 망친 뻔뻔한 여자라고. 네이버 카페와 SNS에서 논쟁이 뜨거웠어요. 저는 원치 않은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었죠. 하지만 저는 놓아주는 법을 배웠어요. 사람들의 생각은 바꿀 수 없지만
제 삶은 바꿀 수 있으니까요.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께 바랍니다. 사랑은 아름답지만 거짓과 상처 위에 세워질 수는 없어요. 마음의 소리를 들으되 이성을 잊지 마세요. 무엇보다 자신을 충분히 사랑해서 잘못된 길에서 돌아설 용기를 가지세요.